애들의 반응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줄까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과정이 더 의미롭다는 거 알고 지속 연계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후딱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항상 새로운 동화만 들려달라고요. 아이들한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집들 애들은 지겨워요. 새로운 동화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노릇하다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같은 활동을 반복할 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한다면 의미롭게 전개할 안 되죠. 그렇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주면은 아이들이 단편적인 탐색만 하고 끝나버려요. 동화책을 한 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길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해줘야 돼. 많이 실수. 정답으로. 뭐 하나 예를 들면 백반도 물이 가장 잘 들어진 정답으로 우리가 요리하기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딱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밥을 만들다가 죽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물을 들다가 맹물 같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구성적 실수 뭐가 있어요? 컨스트럭티브 에러를 구성하기 위한 실수가 이거죠. 실수이기 때문에 아이는 학습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왜 실수 죽을 만들어 봐야지 밥물을 정확하게 알아요. 밥을 펴봐야지 구성적 실수를 장려해야 돼. 어떤 거든지 모든 활동에서 그런 장기적으로 활동이 전개가 돼요. 딱 길을 만들어 놓죠. 그렇잖아. 애들이 지그재그 왔다 갔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더 교사는요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회년마다 하는 수업이 같을 수가 없어.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은 이렇게 해보고 왜? 나한테 필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 다음 년이나 그 주제가 나오면 그 활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 활동이 되고 아이들을 하여금 새로운 지식의 재창조와 재구성으로 자 이제 요 6개의 활동의 규모를 지금까지는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어 해볼게 이런 마음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우선 의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내가 어린이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야. 내가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향이 다르고 뭐 애들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신발을 신어보면서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활동을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계획하기는 뭐냐면 교사가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 전에 아이들의 신발을 먼저 신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걸 안 느껴지는 교사 없어요. 이 과정을 안 해봐서 그렇지. 애들의 생각을 읽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계획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해줘요. 그래서 도입해줄 때 물리적 기술 물체를 가지고 행위를 만들어보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물체를,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발을 신고 어떤 물체를 선정할까 도입을 하는데, 도입을 할 때 떡 내주고, 야 이거 갖고 뭐 이거밖에 더 나오겠어요? 어려워요. 안 하기를 행위를 줄 때 거의 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추석이나 설날 행위하고 다 갖다 놓고, 얘들아 너희 오늘이지 설날 때 주로 어떤 분들 선생님이 행위하고 팽이책 준비했다 하고 딱 놔둬요. 애들이 해보더니 안 돼요. 선생님 해보더니 잘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여기 지나가면 쓱 빼버리지. 왜? 그거면서 어린이의 발달 단계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바로 빼버리죠. 근데 그걸 주는 거가, 도입을 할 때는 아이들의 내가 어떠한 관계들을 구성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요인이, 주는 물체가 갖는 관계성에 대한 요인들. 예를 들어서 팽이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금 팽이는 어떻게 손으로 돌려야 되죠. 돌려야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팽이체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계속 유지시켜주는 요인의 아이들이 팽이 돌릴 줄 알아요? 돌릴지도 몰라. 돌리는 관계, 돌려서 계속 돌릴 수 있는 물체를 주니 당연히 관계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먼저 팽이를 돌리는 관계를 구성해야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 돌아가. 세게 돌려봐야지. 이런 관계 구성을 해야지. 그래서 물체를 잘 돌렸을 때,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또 다른 물체로 해야 되는데, 그 물체가 뭔가 팽이체라는 거죠. 그 다음 팽이와 팽이체로 관계를 구성하면서 팽이를 돌릴 수가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들 잘 안 되게 해보세요. 안 되죠. 돌아가지도 않는 팽이를 때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입을 하는데 맞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하면은 돌려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그래요? 처음부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이거 팽이 팍 넣어주고,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이거는 설명할 수밖에,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양손으로 휙 돌려 안 되죠. 그거보다는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처음에 도입을, 얘들은 이거 뭘로 만들었니? 알잖아요. 그래, 팽이는 나무로도 만들었어. 팽이를 봐봐. 팽이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 객관적인 사실. 팽이, 큰 팽이도 있고 작은 팽이도 있네. 이렇게 한 가지입니다. 뭐가 있어? 빨대도 있고, 그래, 빨대도 있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아, 내가 저거를 도전하면 나 할 수 있어. 나 좋아해서 굉장히 중요해. 방학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교사들도 어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둔탁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안 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요.
그럼 애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이제는 객관적 사실만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굴려봐.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꼭지 달고 딱 돌리는 아이들 없어요. 처음 태기 접한 애들은 뒤에 쇠목 거기를 잡아요. 왠지 알아요? 거기 손잡이가 딱 거기 잡고 돌려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돌아가요. 근데 잘 안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또 거꾸로 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돌아가게 페니를 잘 돌아가는데 다 그 페니가 나를 돌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페니라는 걸 나는 최초에 실수하다 새로운 구성으로 구성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아이들을 만들어보고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과정을 일으켜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돌려봤어?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먼저 거 이렇게 잘 돌리려면 너는 과정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발견을 해줘야 되겠지. 네가 안에 가서 어디에 도착할 것 같으니 가장 멀리 나갈 건 어떤 것 같으니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 것 같으니 과정을 설명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상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문을 해주는 게 진행하기 단계예요. 그런데 애들이 항상 즐거우라는 법이 없어요. 안 되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도 떨어지면 교가 안 되죠. 그래서 교사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교사 개입이 필요한 건데 방법이 아이들한테 그 활동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되게 좋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애들이 뭐 어떤 거든지 어떤 거든지 디지털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 샥 나오잖아요. 흥미가 바닥에 공부라졌던 애들도 지 모습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져. 아, 너 아까 그 팽이 치는 모습 찍었잖아. 근데 너 팽이 치는 어떻게 분류해? 그러면 자기가 그 순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금방 발견하는 구성적 실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 하고 싶다는 게 없어져요. 왜? 지식을 구성했으니까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준다든지 안 되면 선생님이 스케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스케치를 아니면 글이라도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언어적 재방문을 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치더라. 너 이거 다시 해보겠니? 그렇게 재방문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혹시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시면 비디오 카메라는 더 강력해요.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유아교육은 사실은 이 하이테크적인 이런 기계가 있는 것이 유아교육을 이끌 수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아이들이 사고 과정에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게 고가도 아니에요, 지금. 조금 더 아이들하고 깊이 들어갔다. 이 활동이 예를 들어서 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애들의 사고를 더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 구성하고 있는 건가? 얘가 진짜 알고 있는 건가? 얘가 지금 그냥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것으로서 좋은 것이 이제 활동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 아이가 어떤 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나타나요. 그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주에서의 1차 풀상, 2차 풀상, 3차 풀상 일주일에 한 번 해보고 잊은 게 아니에요. 사고 과정에 대해서 또 교사가 그 과정을 인식해보기 위한 근거로서 그걸 그려놓고 깜짝 놀라요. 어머 정말 손이 안 붙었네. 팽이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 보완, 재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 게임으로 전개한다든지 다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그려준다든지 다른 추후 활동과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물놀이 같은 경우 물만 갖고 오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도 표현해보고 동화로도 듣고 역할놀이도 가고 활동으로 갈 수 있는 이 6단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마다 여러분들이 다 깨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이 무수한 많은 활동들을 다 깨고 있으면 할 수는 없고 한 학기에 내가 2-3가지 활동이라도 애들한테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건질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따가 3가지를 해보려고. 자,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 강의의 이 물리적, 전통론을 통한 물리적 지식 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물을 통해서 밀고 차도 떨어뜨리고 날리고 등등등등 것 같은 다양한 새로운 구성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전통 놀이의 장점이 놀이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복할 수 있는 놀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 번 시행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끌 수가 있어서 그 과정 속에 물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 지식이에요. 물리과학적 지식. 우리들이 가장 약해하는 것이 이 물리과학적 지식이에요. 뭐냐면 속도, 공간, 시간, 크기, 수, 모양, 관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 쭉 써놓으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이들의 활동 속에 할 줄 알면 돼요. 아, 쟤는 지금 속도를 조절하고 있구나. 쟤는 시간을 조절하고 있구나. 쟤는 균형을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 관계를 해석을 붙일 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전통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전통 놀이를 굉장히 강의를 아마 이거 안 하라 그랬으면 저 안 와요. 대구에 전통 놀이를 하라 그래서 왔어요. 제가 박사논문을 써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는 독일에, 프랑스에, 미국에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고 놀잇감들이 좋아. 우리의 놀잇감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명절 때만 되면 끌어와서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놀잇감이 더 좋은 게 많아요. 전통 놀잇감까지나 돼요. 얼마든지 유치원 수준으로 우리가 재바꿔. 그래서 전통 놀이 안에 이렇게 좋은 때문에 최소한 유치원마다 1년에 어떤 전통 놀이라도 좋겠어요. 연날 놀이도 팽이치기도 얼마든지 치기 그래서 그 전통 놀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전통 20가지가 14가지가 그래서 뽑아서 적어드렸는데 그것들을 위원회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하신다면 말고 물리과학적인 부분으로 과학교육을 이루는 데에서는 생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 나이에 석사를 했는데 석사 때는 어떤 거 갖고 있냐면 미국에서 개발한 롤러 활동이 아이들의 지식 구성을 어떻게 썼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걔네들은 활동은 너무 그냥 자세히 분석만 해도 있지. 롤러 갖고 여러분들 아무리 애들 열심히 지속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 놀이는 놀이의 속성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전통 놀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장점이 뭐냐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것이에요. 놀이감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주변에서 구해오면 돼요. 어디서 구해오냐면 자연물에서 구해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자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칼로 깎아서 썼지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야지. 이제 비싼 교구가 아니어도 많은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라든지 열심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것도 우리가 역수출을 하는 놀이에 대해서 그래서 넓히고 흙으로 하고 많잖아요. 두꺼워지고 할 때 어쩌다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속 들어있도록 하자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분석적인 과정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 불렁쇠를 굴리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어린이들과 극복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걸 분석 되어있을 거예요. 그게 행위가 58가지예요. 흥미로운 행위들이 나타났던 것. 그것을 실수하고 극복하더라 이거예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이거 그죠? 탐색하기 도입 단계에서 탐색하기 단계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굴리기 이런 속도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절하는 거, 바닥에서 하는 거, 기울게서 하는 거, 풀리기 굴렁쇠를 굴릴 때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방향과 속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굴렁쇠를 줄 때도 아까 굴렁쇠 팽이 줄 때도 처음부터 두 가지 물체를 주면 애들이 잘 못해요. 팽이를 줄 때도 팽이만 주고 팽이에 큰 물건의 다양한 거 크고 작고 플라스틱 이런 거만 주면 되고 굴렁쇠 막대와 굴렁쇠를 먼저 주면 안 돼요. 밀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굴렁쇠를 주고 손으로 밀어보게 하고 잘 밀었을 때 그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를 줬더니만 잘 굴러가는 관계로 떨어져요. 굴렁쇠를 끼우기가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거지로 끼워보는 거, 손으로 막대를 이렇게도 쥐어봤다, 저렇게도 쥐어봤다. 이제 잘 끼워서 굴렁쇠를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줄 거예요. 오늘 굴렁쇠 막대를 굴렁쇠에 끼워서 균형 있게 잡아서 왼손으로 굴렁쇠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이들이 우리가 워크숍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린이들이 표상했던 내용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금방 와요. 이것은 위에 끼우는 아이, 밑에 끼우는 아이, 세울 때 이렇게 끼우는 아이, 이렇게 끼우는 아이. 이제 여러분 해보시면 이게 조금 더 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선. 여러분들 그때 오늘 하다 보면은 굴렁쇠가 자전거 처음 탈 때 자전거 막 땅을 보고 가잖아요. 운전할 때도 처음 굴렁쇠 돌릴 때도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선이 넓어져야 돼요. 굴렁쇠만 쳐다보죠. 그래서 점차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인식하게 돼요. 이제 출발할 때에 미는 거죠. 탁 미는 거. 균형을 잡으면서 탁 밀어야 그 힘의 가속도가 반응, 속도, 크기, 힘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합까지 있는데 7세 어린이들 막 이렇게 잘 굴리는 과정까지 얼마나 걸려요? 3주가 걸려요. 3주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때까지는요, 발전하기가 아니라 2주 때 굴려요. 거의 그냥 쨍그랑 소리밖에 안 나요. 우리의 발달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달이 어느 다 뛰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가 되면 하나의 잡으면서 딱 잘 굴리게 돼요. 그러면 자기 또래 학습을 시켜주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 그리고 8명 외우고 쫙쫙쫙 퍼져서 한반 어린이들이 다 굴려지게 돼요. 여기 늦는 서너 명의 아이들은 거의 한 달 이상을 걸리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번씩 표상하기를 해봤어요. 선주는 굴렁쇠만 줬었는데 굴렁쇠를 관찰하고 그렸지만 굴렁쇠가 굴렁쇠 같아요? 하나씩 들고 있는 거 같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삶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그냥 아주 둔탁한 지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에 굴렁쇠 막대를 줬거든요. 막대를 주고 이제 그려보겠어요. 굴렁쇠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막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렁쇠를 굴리기 위해서는 막대가 필요한 것까지 관계를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막대 도대체 누가 굴리냐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얘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서 해보세요. 너무 쉽네요. 다 그래요. 왜? 아이들이 물체들끼리의 관계 구성이 더 쉬워요. 그래서 먼저 물체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의 관계를 구성해요. 그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물체들과의 관계, 굴렁쇠를 막고 그 과정을 아이들이 겪고 나서 그렇지만 이렇게 표상하게 하는 금방 얘기가 나오죠. 야, 근데 이 굴렁쇠 누가 굴리냐? 한마디만 딱 하면은 굴렁쇠가 저절로 굴러가네? 자기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와의 관계는 누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굴렁쇠를 잘 굴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까?
굴렁쇠 이제 그 굴리는 과정 속에서 3차 관계가 이해가 돼요. 굴렁쇠와 나와 굴렁쇠 막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냥 세 개의 물질이 있다는 것만 나타날 뿐이에요. 얘도 그래요. 얘는 굴렁쇠가 휘었어요. 세 개의 물체를. 얘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굴렁쇠가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물체가 있다는 거 알아요. 거의 아이들의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주가 지나고 나서 반어린 일반적으로 다 잘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멀리 가서 막 펄펄 하는 과정 속에서 표상하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실수를 하면서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림이 정교하게 나타나. 얘가 그림을 잘 정말 그 남자분이가 그런 건데 아닌데 자기가 너무 열심히 구성한 것들이 너무 머릿속에 정교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딱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교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렁쇠 채를 처음에 고정할 때 굴렁쇠의 채를 잘 끼우고 한 손으로는 굴렁쇠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굴렁쇠 아래를 고정시켜요. 굴렁쇠 아래에다가 고정시켜요. 그리고 통한 거를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굴렁쇠가 멀리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굴리기를 막 시작할 때 굴렁쇠는 멈춰 있을 때랑 갈 때랑은 달라요. 하는 거죠. 손은 굴렁쇠에 동그란 걸 잡았다가 살짝 놓고 채는 그리고 눈은 동그란 채를 쳐다봐야 돼요. 천천히 굴렁쇠가 굴러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물체 간의 그 속도 간의 또 힘 간의 관계 느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달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갈 때는 빨리 뛸 때보다 여러분도 굴렁쇠를 빨리 굴리는 게 쉬울까요? 천천히 굴리는 게 쉬울까요? 빨리 굴리는 게 쉬워요? 천천히 굴리는 게 쉬워요? 빨리.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것을 다 쉽게 많이들 해요. 왜? 굴렁쇠를 이렇게 조절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급하잖아요. 쭉 밀고 막 따라가죠. 콩콩을 하시면 자기도 콩콩인데 침착한 사람은 세게 안 해요.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는 세게 천천히 세게 천천히 그 다음 방향을 조절해요. 굴렁쇠는 천천히 갈 때. 그 다음에 빨리 굴렁쇠를 굴릴 때 뛰어가는 모습은 세 발이 돼야 돼요. 이게 세 발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굴렁쇠 우리도 그렇고 애들은 더 하죠. 세 발이 돼야 돼요. 쌩쌩 달려야 하니까 굴렁쇠를 밀어야 되고 채하고 굴렁쇠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거든요. 멀어져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게 굴렁쇠만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는 세게 가서 굴렁쇠가 쌩쌩 달려가면서 동그라미를 바닥에 그리게 돼요. 눈은 항상 굴렁쇠 안 쳐다보면 제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얘보다 굴렁쇠 안 쳐다보거든요. 멀리 보면서 방향을 보는 거지. 계속해서 달릴 때 굴렁쇠를 살살 밀면서 몸을 굴렁쇠가 가는 쪽으로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렁쇠를 멈추고 싶을 때는 가다가 또는 천천히 가다가 발을 앞으로 찌익 하면 굴렁쇠가 멈춰. 굴렁쇠를 보고 있어야 하고 한 손으로 굴렁쇠를 잡고 고정한 굴렁쇠에 떼면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굴렁쇠를 이제 경험한대요. 했는데 이 그림을 그려준 어린이가 굴렁쇠를 너무 심취했고 나머지 자기 반 애들, 옆반 애들 거의 실외로 돼서 살았어요. 다른 반 애들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연도는 이 어린이로 인하여 이제 그 불러게 되는데 하나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럼 이게 다 지속이 돼요. 이때 힘이 돼서 동생들 자손을 가지고 친구들 다니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 구성하면 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굴렁쇠를 이제 굴리는 과정과 물리적 지식 활동이 뭔지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어린이가 하는 것처럼 물리적 지식 활동 해보겠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두 분 나오시겠어요? 앞분다, 여기도 앞분다, 뒤분다 나오셨어요. 이 라인에 선생님들한테 여기 비닐봉다리 하나씩을 다 나누어 주세요. 비닐봉다리 하나씩을, 속에 보면은 비닐봉다리 하나씩을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이제 펴보세요. 이것을 왜 계획했어요? 이 재료들을 보세요. 따라서 다시 화살을 따라는 것은 화살의 재질과 무게와 그죠? 길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이 얼마만큼 멀리 나갈 수 있는가를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계획하에 아이가 처음 도입할 때 이거 화살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고무줄 양쪽에 여기에 뭐가 있니? 어떻게 그리고 활을 만들려면 뭐하고를 만나야 돼. 엎어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나무에다가 그죠? 고무줄을 말대나무 그것도 또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 하면서 대나무가 가장 잘 쏴주는 활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수정 과정이 있어야 대나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과정 다 거쳤어요. 여기 대나무에 대나무에 묶으실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죠? 얼마만큼 고무줄에 탄력을 줄 것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묶을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의 탄력이 있어야 가장 잘 탄력을 받아서 멀리 갈 수 있는 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부러지면 안 돼요. 다른 거 가져가세요. 여기 다른 거 가져가세요. 그죠? 지금 팔 속에는 한 30에서 35cm 하나만 좀 기관에 가시면 이 활의 길이도 길고 짧고 길고 짧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기본 재료가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잘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지금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맞아서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요? 나무 막대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 막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나무 막대 주지 않고 수습감하고 깔끔한 줄. 그죠? 눈에 확 맞은 뭐 활이고 뭐고 하는 나무 막대는 나중에 아이들이 활 속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싸보세요. 저를 향해 싸보세요. 저 나무막대 맞아도 안 아프고 화살을 저를 향해 싸보세요. 저까지 오시는 분 누가 있나? 예. 싸보세요. 저를 향해 싸보세요. 네. 저를 근접하기가 어려우시네요. 싸보세요. 네. 싸보세요. 싸보세요.
네. 자기 어디로 쌓였나? 자, 이제 한번 쌓아보니까 뭐가 달라지면 더 잘 쏴질 것 같아요. 수정하세요. 수정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수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쏘세요. 붙이면은 저까지 너무 작아요. 정확히까지. 저를 향해 싸지 마시고요. 여기 스크린을 향해요. 쌓아주세요. 붙였을 때 어떤지 한번 쌓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수깡에 붙였을 때, 빨대에 붙였을 때, 나무젓가락에 붙였을 때 쌓아보세요. 좀 클 때, 작을 때 한번 쌓아보시고요. 아까 점토 붙이기 전보다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지면서 날아가는 힘을 받는 속도와 가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시면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대답하셔요. 한 번 또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 번 해보니까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줄 때 한 번 순서적으로 해보자 이거 좋을까요? 각 아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해보고 또 수정해보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가사를 조합해 보시면서 쌓아보세요. 오, 이번엔 재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유능한 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더 길게 하시는데 이렇게 팔을 이제 쏘는 거에 그러면 계속 탐색만 하는 해수기 하는 문제가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로 이끌어야 돼요? 다 어린이들이 잘 쏜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다음에 경쟁을 해주면 좋죠. 경쟁도 너무 심한 경쟁보다는 우연의 경쟁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연의 경쟁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놔요? 안약을 만들어 놓고 점수를 여기서 아이가 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거치는 게 한 달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식간이지만 점수를 한 달씩 한 가지씩 아이라고 느끼고 이제 사진 그림도 그리고 가정집에 사용하고 제가 원래는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 시험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장 1등한 사람에게 제가 선물 하나씩 드렸었는데 오늘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오셔서 자기의 화를 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관을 가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세요.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굴렁쇠도 이 사이즈가 이 지름이 50cm인데 사이즈가 이 지름이 똑같으면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얇은 스텐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두꺼운 스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따 오시면서 탐색하실 거예요. 뭐가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무게가 다른 굴렁쇠가 굴러갈 때의 힘과 가속도와 이 마찰은 어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굴렁쇠 지름 자체를 바꿨어요. 쇠로 만들었는데 이 지름을 제일 작은 거는 30cm, 그 다음에 40cm, 50cm 이렇게 지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찰하는 이 두께도 2cm, 1cm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이거 제작하는데 얼마나 드나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한전에서 맞췄거든요. 근데 뭐 서울하고 포항하고의 가격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에 3,000원씩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개를 해도 3만원이면 돼요. 그리고 시중에서 이걸 스텐은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거운 거, 아주 가벼운 거는 안 팔기 때문에 그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사이즈, 제일 많은 무게, 그래서는 초등학교가 있는 문방구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에 4,000원씩. 이 굴렁쇠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두 가지 종류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가 있고 이 스텐으로 만든 거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더 가격은 있어요. 이거 더 굴리기 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 스텐을 팔아요. 그래서 팔고 그 다음에 스텐의 사이즈도 50이 있고 지름이 좀 더 작은 40이 있어요. 지름이 40cm, 50cm. 근데 유아 애들한테 적용했을 때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선호했어요. 왜? 굴르기가 더 빨리 가니까. 이게 지름이 크니까 빨리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를 먼저 처음에는 더 선호했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사이즈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굴렁쇠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굴렁쇠 막대도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거고 이거는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을 써보다가 아이들이 잘 못 굴려서 혹시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 건가 조절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짧게 제작을 했어요. 짧게 제작을 해서 써보니까 아이들 사이즈에 맞았어요. 그런데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이거가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이즈에 이것을 처음에 아이들이 선호했고 점차적으로 잘 굴렸을 때 다양한 걸로 이동한 걸 봤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적용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굴리면서 성취감을 느껴야지 그 다음 활동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시는 걸 이용하셔도 뭔가 불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굴렁쇠를 나와서 굴러보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획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신발을 신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굴렁쇠를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종류별로 놔두고 계획하기 단계에 지나서 첫 도입에는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짧은 굴렁쇠 채가 있다, 긴 거. 이거 채는 나중에 줬고 굴렁쇠 때 뭐 작은 게 있다, 큰 게 있다, 플라스틱 있다, 무거운 게 있다, 가벼운 게 있다. 이걸 아이들하고 경험하고 이걸 해보는 활동을 했었고 일주일 동안에만 이 굴렁쇠를 굴리는 거 활동만 해봤어요. 일주일이면은 훌라후프 굴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굴렁쇠를 잘 굴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굴렁쇠를 굴릴 때는 손으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굴렁쇠를 굴리는 막대가 있단다. 그래서 이 막대를 보여주고 사이즈를 아이들과 같이 나눠보고 그래서 굴렁쇠 막대를 이용해서 굴렁쇠를 굴려보는 활동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수가 한 40-50개는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요. 한 번씩 굴려볼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이 오른편에 계신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굴렁쇠를 가지고 굴려보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요. 구성적 실수를 하세요. 왜 안 될까? 그리고 옆에 사람도 보세요. 어떻게 나랑 다를까? 어떻게 하면 잘 굴려갈까? 그래서 정답을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있는지, 구성적 실수가 뭔지, 저걸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구성이 돼요. 숫자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들지 마세요. 원리를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를 끼워서, 얼마만큼 힘을 줘서, 어떻게 밀어서. 자, 처음에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출발하시는 좋은지. 이제 또래 학습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또래 학습을 해보세요.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높으신 분. 자, 이제 왼편에 계신 분들은 교대를 해보세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왜냐하면 침착하고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인조 피예요. 이거 맞으면 좀 짝짝 가요. 월드비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운동화들. 이거는 오늘 말해요. 이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대중소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시면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전필을 줄 때 이 두 가지 같이 주라고요? 돌리는 팩을 주고 제가 지금 어디를 돌려서 혼자를 어떻게 몰래 어떻게 하면 잘 돌려오는지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돌려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 야, 생각 좀 해보자. 고민만 해서 분리되고 하는 거죠. 이걸로 같이 주시면 안 돼요. 먼저 한다든지, 이걸 먼저 한다든지 상관없이 따로 그래야 관계들을 시간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돌리는 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뭔지 아세요?
이걸 묶어서 주잖아요. 애들이 못 발견해요. 너무 친절해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원리를 애들이 힌지를 어떻게 들어도 다 풀어서 안전하게 좀 주라는 거예요. 왜? 성적 실수를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이렇게 컴포를 제가 해볼게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똑같이 열심히 이제 해도 풀어져버리죠. 신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묶어서 돌아가시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까지 어떻게 하면 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방법을 맺을까?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문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법이 어떤 원리로 쓴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아이들이 힘을 여기서 얻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꾸로 들었는데 이 과정도 한 보름 정도 이것도 아이들의 설명을